500명의 창작자를 분석했는데요. 퇴사 후 살아남는 사람들한테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거쳐서 지금 제 브랜드를 차리고 그림책 작가로 살고 있습니다. 쓰레기차 3쇄, 포니 2쇄를 찍었고요. 6권의 책을 출간해서 회사원에서 작가로 커리어 전환을 이뤘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내 그림 그리면서 살고 싶으신 분들 가슴속에 사직서 하나씩 품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막상 퇴사를 결심하면 내 능력으로 먹고 살 수 있을지, 회사 밖 정글에서 내 콘텐츠가 팔릴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뜬 작품을 목표로 삼고 그걸 위해서 퇴사부터 합니다. 하지만 회사를 다닐 때야말로 가장 안전하게 내 콘텐츠를 실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최근 국내 주요 북페어 2곳을 직접 돌면서 500여 명의 창작자들을 분석했는데요. 이 페어들은 전업 작가님들도 있지만요. 수년간 직장인에서 창작자로 안착하고 싶은 분들의 실험의 장이 되어 왔던 곳입니다. 오늘은 현장 데이터랑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퇴사 전에 반드시 갖춰야 될 창작자의 생존 전략 3가지를 나누려고 해요. 저의 시장 분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박은 완벽한 책이 아니라 작은 실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이수지 님도 페어에 계셨는데요. 십장생을 주제로 한 얇은 진 형태의 미니북을 선보이고 계셨어요. 또 유명한 그림책 고구마고마의 사이다 작가님도 평소 작업하신 실험적인 미니 그림책을 판매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프로들도 시장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MVP 모델을 만든다는 겁니다. 거창한 그림책 한 권보다 아이디어 하나를 쪼개서 만든 작은 아트북, 더미북, 오히려 이런 게 내 가능성을 확인하는 가장 빠른 도구가 됩니다. 제가 스타트업에서 배운 교훈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세상에 내놓고 반응을 보면서 다듬어가는 거, 이게 완벽하게 만들다가 시기를 놓치고 힘을 너무 많이 빼게 되면 지치게 됩니다. 일단 작게 만들어서 내놓으세요. 이 유명한 작가님들처럼요. 그게 나중에 대박 콘텐츠의 씨앗이 됩니다. 저의 브랜드 분석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3초 안에 설명할 수 없다면 기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부스 앞을 지나가는 관객의 시선이 머무는 시간은 딱 3초입니다. 500개가 넘는 부스 중에서 그림이 예뻐요 정도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잘 팔리는 작가들의 공통점은 나만의 날카로운 키워드가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책이 굿즈화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미니북을 굿즈화하는 전략으로 MZ세대를 타겟팅한 부스가 있었고요. 또 호러라는 하나의 테마만 다루면서 타로카드까지 만든 출판사도 기억에 남습니다. 아날로그적인 경험을 어필하는 진이라는 장르 자체를 브랜딩한 팀도 인상적이었어요. 맛집도 핵심 메뉴만 있으면 전문점 같은 인상을 주지 않나요? 여러분이 퇴사를 고민 중이시라면 자문해보세요. 내 작업을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 그 키워드를 찾는 연습을 내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만든 작업물은 무조건 세상에 던져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전시를 열거나 페어에 나가는 거는 초심자한테 부담이 크실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먼저 비용이 거의 안 드는 온라인 검증으로 시작하세요. 일단 SNS부터 여세요. 핵심은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일관성입니다.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올리는 루틴을 만드세요. 여기서 핵심은 데이터인데요. 꼭 통계를 보세요. 어떤 작업물이 저장을 많이 받는지, 어떤 게 공유되는지 확인을 꼭 하시면 좋습니다. 온라인과 동시에 여력이 되시면 오프라인 검증에 들어갑니다. 이때 내가 그 월급을 꼬박꼬박 받으니까 너무 투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돈과 시간 대비 얻는 게 너무 적어서 자기만족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요. 저희 팁을 드리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세요. 저도 이제 10월에 더미북 전시를 열었는데, 이제 제가 속한 그림책 작가 연구소에서 모여서 전시장을 빌렸어요. 장소비가 예를 들어서 40만 원이면 10명이 함께하면 4만 원에 해결할 수 있잖아요. 외로운 창작자의 길을 견디고 또 비용 부담도 덜고 피드백의 질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연대거든요. 저희 채널에서 많은 분들이 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시나 페어를 나가실 때 굿즈를 많이 만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내 브랜딩이 아직 탄탄하지 않은데 굿즈를 먼저 만들면 처리 불가 재고로 남습니다. 그래서 굿즈보다는 오리지널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시되, 첫 오프라인은 굿즈를 판매하기보다는 현장에서 피드백 수집을 많이 하세요. 독자의 연령대에 가장 흥미를 보인 작품의 주제, 이런 나만의 데이터를 모으세요. 이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쓰레기차 계약을 따낸 과정을 말씀드리면 매주 작업물을 인스타에다 업로드를 하고 또 더미북을 제작해서 소규모 전시에 참가했습니다. 출판사 담당자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고 또 인스타 보고 있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계약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 작가는 성실하구나, 이렇게 팬층이 있구나, 이렇게 데이터를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퇴사 전 만들어야 될 여러분의 믿는 구석입니다. 정리할게요. 퇴사하시기 전에 완벽한 대신 작은 실험으로 실험할 것, 3초 안에 설명 가능한 나만의 키워드를 만들 것, 그리고 AI는 효율화 도구로 사용하되 예술의 본질은 내 손으로 지킬 것, 마지막으로 온오프라인에서 검증해서 믿는 구석 데이터를 쌓을 것, 이 과정들이 모여야 비로소 회사 밖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브랜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험들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림책 작가 김우영이었습니다.